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오늘은 여러분이 공부를 잘 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여러분 자신의 학습 유형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먼저 수업하기 앞서 선생님이 온라인으로 배포해준 검사지를 출력하세요.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책상 모니터 앞에 검사지하고 펜을 준비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검사지와 펜이 준비되셨죠? 네. 그럼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거울을 보면 여러분의 얼굴과 몸 그리고 외모 등은 잘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외모는 거의 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이 평소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는 좋아하고 어떤 것을 또 싫어하고 또는 공부하고 노는 일에 대해서 모두 무엇에 의해 작용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머리에 있는 뇌와 또 우리의 신체에 있는 감각들에 의해서 우리가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외모는 거울을 통해서 그래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감각과 머리의 뇌 능력이나 성향에 대해서는 막연한 느낌만 있지 여러분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건 뭐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자, 혹시 병원이나 심리상담소 같은 곳에서 여러가지 검사를 통해 여러분 IQ 아시죠? IQ나 성격, 심리 등을 알아본 친구들도 아마 일부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그런 검사들과는 다른 것으로 검사를 통해서 우리 머리에 여러분 그림으로 예전에 혹시 보신 적이 있겠죠. 머리에 보면 뇌가 있는데 그 뇌가 이렇게 반해서 좌뇌, 우뇌로 나눠져 있죠. 이 좌우뇌가 어떻게 발달했고 주로 우리가 생활하고 공부할 때 어떤 쪽을 자주 사용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주요 감각인 시각과 청각 그리고 운동감각 중에 우리가 주로 어떤 감각을 많이 사용하는지를 알아보고 그 결과를 통해서 나 자신을 또 이해하게 되고요. 적합한 공부 방법도 한번 찾아보고 또 우리의 꿈, 진로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검사를 다 하고 나서 결과에 대한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 아마 여러분은 선생님이 뭐 점쟁이 되셨나요? 하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수학이나 물리처럼 정확한 수치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분의 적성, 성격, 학습 유형에 대해서 매우 정확성을 갖고 있는 과학적인 검사입니다. 여러분의 검사 결과를 보고 나면 정말 재밌는 검사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오늘 수업은 먼저 이제 검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 앞에 가지고 있는 검사지가 두 가지죠. 이 두 가지를 실시할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좌우 뇌발달 성향 검사를 실시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주요 감각인 시각, 청각, 운동감각 발달 성향을 알아보는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거기 영어로 VAK 검사라는 것이 바로 이 감각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검사 결과를 종합해서 각각의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의 적성과 성격, 학습 유형을 설명해주고 그에 따른 공부 방법과 미래에 적합한 직업에 대해서 진로 이야기도 함께 이야기해줄 예정입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실시하게 될 검사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검사
검사는 아까 두 가지라고 이야기했죠? 적성, 성격, 합숙 유형 검사인데 요 두 가지 검사를 통해서 종합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적성과 성격, 학습 유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두 가지 하는데요. 먼저 아까 이야기한 좌우의 성향 검사가 있죠. 그걸 한번 봐주실래요? 좌우의 자가 평가 진단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날짜하고 이름하고 다 쓰게 되어 있고요. 총 50문제로 되어 있죠. 50문제로 되어 있고 여기에 맞는 것에 동그라미 표현을 하는 겁니다. OX가 아니고 읽어보고서 이따 선생님하고 하나씩 읽어보면서 맞으면 동그라미하고 안 맞으면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이 검사를 소개하면 말 그대로 좌뇌하고 우뇌하고 어디를 주로 사용하느냐 그 검사인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 영상에 보시면 인지처리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좌뇌하고 우뇌는 서로 인지처리를 하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어떤 정보 내용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성향이 조금씩 다르죠. 특히 여기서 말하는 좌뇌는 선생님이 지금 표시를 하고 있죠. 이렇게 순차 처리를 작업을 주로 합니다. 논리적이고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이요. 체계적이고 이러한 일을 주로 담당하는 게 좌뇌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뇌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여러 주변의 친구들이나 본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한 가지 일을 해놓고 그 다음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동시에 두세 가지 일을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두세 가지를 같이 처리하는 친구를 동시처리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친구들은 우뇌가 발달한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꼭 하나 하는 과정에서 다른 거는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꼭 하나 이걸 마무리해야만 다음 거를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은 좌뇌가 발달해서 주로 활용을 하고 순차 처리한다고 하죠. 그리고 또 나중에 나오겠지만 사고 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검사 결과에서 나중에 설명해 주겠지만 추상적인 추상적이라면 무슨 말이죠? 어떤 이론이나 원리, 그 다음에 상상력, 어떤 창의성 이런 추상적인 사고를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그 다음에 여기 보는 구체적 사고, 여기 추상적 사고 있고 구체적 사고죠. 어떤 시각과 어떤 청각 등에 의지하거나 해서 꼼꼼하게 하나씩 내가 직접 경험하고 보고 확인해야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고를 하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좌우뇌 성향 검사는 인지 처리를 순차적으로 하느냐 동시 처리하느냐 또는 사고 유형을 추상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구체적으로 하느냐. 물론 이 부분들이 양쪽 다 같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한쪽을 주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검사를 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VAK라는 검사가 있죠. 아까 이거는 이제 영어로 시각, 청각, 그 다음에 운동 감각의 머리 글자를 딴 명칭입니다. VAK 검사. 그래서 시각, 청각, 운동 감각 발달 성향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뇌에는 아까 좌뇌하고 우뇌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의 후두엽이라고 해서 뒤에 있는 뇌도 있고 측두엽, 양쪽 머리 있고 대뇌 뒤에 중간에 있는 두정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요 VAK 검사는 이것도 뇌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각은 눈으로 보고 청각은 귀로 듣고 운동은 전 신체에서 다 느끼는 거예요, 근육으로. 하지만 이거를 종합하는 뇌는 각각 부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시각 같은 경우는 우리의 뇌에 보면 후두엽에서 머리 뒤통수 쪽에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시각 정보를 이 통로를 통해서 뒤에 있는 후두엽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시각 정보가 발달한 사람들은 후두엽이 잘 발달했다는 것이고요. 청각 정보, 양쪽 귀를 통해서 들어가는 청각 정보는 바로 그 옆에 있는 양쪽의 측두엽이라고 하는 뇌에서 감각 정보를 담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운동 감각은 온 몸에서 신경이 다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운동 감각이. 그러면 우리 머리에 정수리 부분,
정수리 가운데 있죠? 이 정수리 부분에 거기를 두정엽이라고 하는데 이 두정엽에서 운동 감각을 총괄하고 모든 부분을 갖다가 담당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검사 결과를 보면 아시겠지만 시각, 청각, 운동 감각을 다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뭐 어떤 것만 하고 어떤 건 안 하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람들의 경우. 하지만 우리가 생활하고 공부하고 어떤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 감각들 중에 유독히 의존하는 감각들이 꼭 있습니다. 시각을 주로 쓴다든지, 어떤 사람은 청각이 더 편해서 청각을 주로 쓴다든지, 어떤 사람은 운동 감각적으로 하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공부할 때 한번 보세요. 나는 글을 읽거나 그림을 보거나 어떤 칠판에서 무슨 그 영상 같은 게 보여지는 것 따라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친구는 선생님 수업을 귀로 들어야 잘하는 친구, 또 음악을 들으면서 해야 잘하는 친구, 뭔가 귀를 통해서 책을 읽으면서 소리를 들어야 공부를 잘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공부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걸어다니기도 하고, 뭔가 막 몸을 잡고 움직이고, 또 막 손이나 발을 활용해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죠. 이게 다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골고루 잘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느 정도 치우쳐서 편향적으로 쓰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요 좌우의 성향검사, 인지처리 방법, 요 인지처리 방법과 방법에 따른 순차 동시처리, 그리고 사고 유형에 대한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사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감각 검사를 통해서 요 두 가지를 종합해서 여러분들의 적성과 성격 그리고 학습 유형을 종합해서 분석해 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이 그동안 왜 나는 공부가 이렇게 왜 나는 이렇게 하니까 잘 되고 저렇게 하니까 안 되고 그랬을까? 그리고 나는 왜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잘하는데 또 어떤 때는 어떤 경우는 또 하나씩 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으실까? 그런 식으로 본인의 검사 결과에 따라서 내가 그동안 생활하고 공부하고 학습하던 것들이 다 이해가 되고 굉장히 재미있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지가 지금 자원의 성향 검사는 50문항이고요. 그 다음에 나의 학습 스타일 검사는 36문항입니다. 선생님이 한 문항 한 문항 읽어줄 건데요. 읽고 나서 거기에 맞는 말이면, 자신에게 해당하는 상황이면 동그라미 표시를 하거나 V표를 해서 나중에 그 숫자를 확인하고 뒤에 기록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바로 여러분과 함께 검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좌우의 성향 검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검사지 다 책상 위에 갖고 있죠, 펜하고. 선생님이 이 화면을 보시면서 화면을 보면서 하나씩 읽을 테니까요. 읽고 나서 바로 본인에게 해당이 되면 괄호 안에 동그라미를 하시고, 만약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그냥 놔두세요. 그리고 그냥 쭉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위에다가 이거는 나중에 쓰셔도 돼요. 일단 이름만 쓰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좌우의 자가 평가 진단표. 그죠? 좌우의 자가 평가 진단표입니다. 자, 다음에 좌우의 특성을 읽고 자신에게 알맞은 것을 동그라미를 하세요. 먼저 1번. 나는 내가 행동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 결정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자, 무슨 말인지 아셨죠? 내가 행동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 결정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맞으면 동그라미 하시고, 안 그러면 그냥 넘어가세요. 두 번째, 나는 문제나 그림을 볼 때 부분적으로 그리고 세밀히 보기보다는 전체적인 면을 본다. 꼼꼼하게 안 보고 큰 흐름을 본다는 얘기겠죠? 맞는지. 자, 그 다음에 3번. 나는 쓰여진 지시에 따라 잘 따르고 쓰고 말하기를 더 좋아한다.
어떤 글로 지시를 내릴 때 잘 따르고 쓰고 말하기를 더 좋아한다는 거죠. 맞는지 표시를 해주세요. 자, 네 번째, 나는 종종 한 번에 한 가지씩 생각하기보다는 동시에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한다. 동시에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는 대개 시간을 의식한다. 시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면서 놀기도 하고 공부도 하겠죠. 네, 여기에 대해서 표시를 하시고. 자, 여섯 번째, 나는 처음에 누군가를 소개받았을 때 특히 그 사람의 얼굴에 집중이 되어 나중에 그 사람의 이름은 잊어버려도 얼굴을 기억한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나는 처음에 누군가를 소개받았을 때 이름은 기억 못해도 얼굴은 기억한다. 자, 그 다음 일곱 번째, 나는 문제 해결을 해야 하는 활동에 있어 분석적이고 논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잘 된다. 어떤 문제 해결할 때 분석을 잘하고 논리를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맞으면 동그라미 하시고. 여덟 번째, 어떤 일을 비교했을 때 나는 대개 차이점보다 유사한 점을 찾는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서로 다른 것보다 비슷한 점을 많이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9번, 나는 주관식이나 단답형보다는 오히려 사지선다형이나 같은 것끼리 연결하기, 예 아니오가 더 편하다. 주관식 쓰는 것보다 단답형 쓰는 것보다 4개 중에 고르기 내지는 또는 예 아니오 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10번, 거의 대부분 나는 나의 상상력이 사용하여 요약 방법을 생각한다. 상상력을 사용해서 요약 방법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상상을 하면서 글을 갖다가 잘 정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맞으면 동그라미 하시고, 안 맞으면 그냥 넘어가세요. 자, 11번, 나는 만일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나는 그것을 해결에 도달하기 위해 다룰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더 작게 나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뭐 숙제를 하든지 무슨 문제를 풀을 때 큰 틀에서 주더라도 하나씩 쪼개서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얘기죠. 자, 12번, 나는 만일 시범을 보이거나 지시문을 읽을 때 가장 잘 학습이 습득된다. 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 시범을 보여주거나 어떤 지시문을 읽으면서 할 때 가장 학습이 잘 된다, 습득이 잘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맞으면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13번, 일반적으로 나는 상황 조절을 잘하지만 너무 위험이 많은 일을 맡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네, 여러 가지 상황을 본인이 잘 조절하지만 조금 위험스럽고 위험이 많은 일들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잘 안 한다는 얘기죠. 14번, 나는 기간 안에 끝내야 하는 과제보다는 오히려 자유롭게 끝내는 과제를 좋아한다. 네, 어떤 한정된 시간을 주는 게 아니고 편하게 시간 제한 없이 하는 경우에 더 선호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15번, 나는 보고 듣는 공부가 잘 된다. 보고 듣는 공부가 잘 된다. 자, 16번, 나는 만지고 실천하는 공부가 잘 된다. 뭘 손으로 만지면서 또는 어떻게 움직이면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공부가 잘 된다는 얘기죠. 17번, 나는 되게 구체적인 행태를 생각하고 차근차근 접근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구체적인 행태라는 것은 꼼꼼하게 하나하나 확인해 보면서 만지기도 하고 경험을 하는 거죠.
다음에 차근차근 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겁니다. 자, 18번. 만일 내가 정보를 기억하려고 노력하면 대개 그것을 마음속에서 그림 형태로 떠올린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어떤 암기를 하려고 할 때 그 암기에 관련된 것을 마음속에서 글자가 됐든 어떤 그림이 됐든 형태로 떠올리면서 기억한다는 겁니다. 18번. 자, 19번. 비록 내가 때때로 분노가 치밀어 뒤집어질지라도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다. 화가 무척 많이 나더라도 이성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감정에 휩싸여서 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20번. 나는 어떤 일이든지 즉시 시도하려고 하지 않지만 그것이 필요하다면 위험도 감수한다. 자, 맞는지 동그라미 해보세요. 21번. 때때로 나는 뭔가를 생각하거나 배우기 위해 나 자신에게 다짐을 한다. 그렇게 하시나요? 자, 22번. 나는 내 감정이 맘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 다소 감정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감정적으로 하는 친구들도 있죠? 자, 23번. 나는 직관적인 근거보다는 오히려 지적인 근거로 문제를 풀어나간다. 좀 어려운 말이죠? 직관적이라는 건 우리가 감각적으로 순간적으로 이렇게 느끼는 상황입니다. 감각적으로 떠오르는 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지적인 거는 머릿속에서 어떤 상식이나 지식에 근거해서 생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감각적인 거냐 아니면 지식적인 거냐 맞는지 보십시오. 24번. 사람들은 나에게 창의적, 뭔가를 잘 만들어내는 거죠. 창의적인. 내가 창의적이라고들 말한다. 여러분이 창의적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서 여기다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25번. 나는 한 번에 한 가지씩 일을 생각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한 가지씩 하는지, 한 가지 이상 되면은 답답하다, 힘들다 이거죠. 26번. 나는 즉흥적인 방법으로 행동하는 것을 좋아한다. 여러분 그런가요? 자, 받으시면 동그라미 하시고. 나는 계획해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 시간에 무엇이 진행해야 할지 알고 있다. 계획성 있게 활동하는 친구들 말합니다. 자, 28번. 나는 멜로디나 음주를 쉽게 기억한다. 여러분 음악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죠. 멜로디나 음주를 쉽게 기억한다는 거죠. 자, 나는 대개 나의 감정을 잘 조절한다. 감정 조절을 잘하는 친구들은 여기다 동그라미 하시면 됩니다. 30번. 나는 기하학이나 수학을 말합니다. 지리학을 잘한다. 수학이나 지리학을 잘한다는 겁니다. 지리. 우리 지리라는 건 지도 같은 거 말합니다. 31번. 나는 대개 어떤 정보를 재빨리 그리고 쉽게 회상해낸다. 회상이란 단어는 기억해낸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정보나 지식을 쉽게 기억해낸다는 얘기입니다. 32번. 나는 독서나 시를 쓰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이 쉽게 다가온다. 맞으면 동그라미 하시고. 33번.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실제로 집중이 잘 된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때는 집중이 잘 된다. 대부분 친구들 그런 친구들 많죠. 34번. 나는 집단 안에서 일을 할 때 나는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의식한다. 친구들하고 같이 뭔가를 같이 과제를 하든 할 때 다른 친구들의 기분을 의식한다는 거죠. 35번. 나는 수학적 개념들을 잘 이해한다. 수학이 잘 이해되는 분들은 동그라미 치시고. 자, 36번. 문제를 풀거나 시험을 볼 때 나는 결론에 다다르기 위해 한 가지 생각에서 다른 생각에 매달린다. 자, 문제를 풀거나 시험을 볼 때 나는 어떤 답을 다다르기 위해서
한 가지 생각에서 다른 생각까지 매달린다. 자, 표시를 하시고 37번 나는 새로운 단어, 특히 영어나 영어 단어나 국어 용어들을 쉽게 배운다. 37번 38번 나는 어떤 일을 계획할 때 나는 모든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우기보다는 느슨하게 세운다. 여기에 맞으시면 동그라미 하세요. 세부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느슨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예. 39번 나는 보통 어떤 선생님이라도 쉽게 배웁니다. 어떤 선생님을 만나도 선생님들의 지도 방법에 쉽게 공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40번 학급에서 나는 대개 모든 학생들이 할 일을 나도 잘 하고 있다. 나도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대개 모든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나도 잘 할 수 있다. 오타가 나왔습니다. 미안합니다. 잘 하고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대부분 다른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나도 잘 할 수 있다. 41번 나는 매사에 신중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잘 기억한다. 신중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잘 기억한다. 맞으시면 동그라미 하시고 나는 몇 개의 퍼즐 조각만으로도 그 장소의 전체 그림을 쉽게 알 수 있다. 자, 몇 개의 퍼즐 조각만으로 그 장소의 전체 그림을 쉽게 알 수 있다. 43번 나는 뭔가를 통달하기 위해 그것을 반복적으로 연습하기를 싫어한다. 반복적으로 하는 걸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44번 나는 전화보다는 오히려 직접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을 좋아한다. 45번 나는 농담이나 농담 중에 뼈있는 말들을 잘 기억한다. 우리가 농담을 이야기하면서 뭔가 뼈있는 말을 하죠. 의미 있는 뭔가 다른 의미를 담고 농담하는 경우가 있죠. 자, 46번 나는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집중하기가 어렵다. 내가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중이 잘 안 되는 경우입니다. 47번 나는 분명하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생각한다. 여러분 생각할 때 논리적이거나 분명하게 생각을 하는 자입니다. 48번 나는 때때로 결론을 내릴 때 내 직관에 의존한다. 직관이란 아까 감각적이고 순간적으로 받아들이는 감각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의존한다. 자, 49번 나는 기본적으로 그날을 일상적으로 똑같이 보낸다. 매일 특별히 다르지 않게 일상적으로 루틴하게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자, 50번 나는 이따금 내가 책에서 봤던 것과 같은 것을 기억한다. 책에서 봤던 것과 같은 것을 기억한다. 그러니까 지식을 잘 떠올린다는 얘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다 표시를 하셨죠? 자, 그러면 다 표시하신 분은 지금부터 요 50번까지 숫자인데 짝수와 홀수가 있죠. 여러분 짝수 홀수 잘 아시죠? 13579는 홀수고 24680 짝수입니다. 그래서 홀수는 홀수대로 숫자를 세고 짝수는 짝수대로 숫자를 세서 맨 마지막에 보면 여기 짝수 문항 숫자를 여기다가 적으시고 그 다음에 홀수 문항 개수는 개수입니다. 숫자를 여기다가 적으세요. 그래서 짝수 문항이 많으면 본인이 운의 0이고 그 다음에 홀수 문항이 많으면 잔의 0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해석은 나중에 해드릴게요. 일단 내가 홀수를 많이 나왔는지 짝수가 많이 나왔는지 숫자를 내시고 여기다 기록을 해놓으세요. 그러면 숫자가 5위가 나죠. 점수 차이가 만약에 지금 25문제씩인데 많이 나면 그쪽 성향이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몇 점 차이냐에 따라서는 나중에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하여간 조금이라도 높다, 한 4문항, 5문항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러면 성향이 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거까지 마무리하시고 다음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좌우뇌 검사 잘 마무리 하셨죠? 자, 이제는 VAK 검사, 시각, 청각, 그다음에 운동감각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검사지를 내놓으시고 선생님이 읽을 때마다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V 표시를 하셔서 나중에 그 숫자를 통계를 낼 수 있도록 세야 됩니다. 자, 진행하겠습니다. 자, 나의 학습 스타일은 하고서 이제 학습 스타일을 하겠습니다. 이 학습 스타일이라는 말은 결국 내가 주로 어떤 감각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느냐,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VAK라고 했습니다. 이 VAK는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요거는 시각, 그 다음에 청각, 운동감각의 영어 앞머리 글자입니다. 자, 학습 스타일을 파악하여 좀 더 효과적으로 학습을 하기 위한 검사로 정답은 없습니다. 문장을 자세히 읽을 때 많이 생각하기보다는 읽자마자 자신에게 가장 맞다고 생각되는 것에 빠짐없이 V표를 하세요. 생각을 오래 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읽어주는 겁니다. 읽고서 바로바로 떠오르는 대로 여기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먼저 1번. 나는 쓰게 되면 그것을 더 잘 기억할 수 있다. 손으로 글씨를 쓰면 더 잘 기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2번. 나는 머릿속으로 그림을 떠올릴 수 있다. 머릿속으로 그림을 잘 떠올린다는 얘기죠. 맞으면 요 옆에 표시 밑에다가 쭉 표시를 해주세요. 아니면은 표시 안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3번. 나는 읽고 들을 때 메모를 많이 한다. 나는 읽고 들을 때 메모를 많이 한다. 4번. 말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내가 도움이 된다. 집중이 잘 되기 때문이다. 누군가 말을 하고 있으면 잘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표시를 하시고. 자, 5번. 주변에서 소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이해하기 힘들다. 자, 누군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옆에서 시끄럽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하는 게 잘 안 들린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다음 6번. 조용한 곳에서 공부하는 게 내게는 더 편하다. 공부할 때 조용한 곳을 좋아한다는 얘기죠. 좀 떠들고 소음이 있으면 공부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7번. 지도, 차트, 그리고 그래프를 이해하는 것은 내게 쉬운 일이다. 자, 여러분 지도를 잘 보거나 그래프를 잘 본다는 얘기입니다. 8번. 내가 읽기와 쓰기에 집중할 때 라디오 소리는 나를 방해한다. 읽거나 쓰기를 하는데 라디오 소리 들리면 나를 많이 방해한다는 거죠. 자, 맞으면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9번. 시험을 볼 때 정답이 교과서의 몇 페이지에 있는지 보인다. 기억력이 대단한 거죠. 공부를 열심히 한 거고요. 자, 10번. 나는 오래전에 들은 농담을 다시 말하려 해도 기억할 수 없다. 기억력이 조금 그렇게 특별히 좋지는 않다는 얘기도 합니다. 11번. 예를 들어 전화번호 같은 새로운 것을 기억하려고 시도할 때 머릿속으로 그림을 떠올리면 내게 도움이 된다. 어떤 걸 기억할 때 그림으로 떠올린다는 얘기죠. 자, 12번. 내게 매우 좋은 생각이 떠오를 때 나는 바로 그것을 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금방 잊어버릴 것이다. 맞나요? 13번. 나는 읽을 때 머릿속으로 그 단어들을 귀 기울이거나 큰 소리로 읽는다. 자, 글을 읽을 때 큰 소리를 읽는다는 겁니다. 단어들을 생각하면서 귀로 들으면서요. 자, 14번. 나는 뭔가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일에 대해 토론을 해야 된다. 그냥 읽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고 토론을 통해서 할 때 더 잘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15번. 나는 나 스스로가 지시사항을 읽어야 하는 것보다 누군가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해주는 것을 더 좋아한다. 지시사항을 직접 눈으로 읽는 것보다 말하는 게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교재를 읽는 것보다 강의나 테이프를 듣는 것을 더 좋아한다.
책을 읽는 것보다 강의나 테이프 듣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맞으면 표시를 하시고 17번 나는 비록 내 머릿속이 우울하거나 창밖을 빤히 쳐다보고 있을지라도 말하는 이의 지시를 쉽게 따를 수 있다. 내 머릿속이 우울하거나 창밖을 빤히 쳐다보고 있을지라도 말하는 이의 지시를 쉽게 따를 수 있다. 다른 일을 하면서 누군가 말을 하면 그 지시를 따른다는 얘기네요. 18번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는가 보다 그들이 말한 것이 무엇인가를 더 잘 기억한다. 어떻게 생겼는지 신경 쓰지 않고요. 그냥 말한 것을 잘 기억한다는 얘기입니다. 17번 나는 다른 사람과 함께 큰 소리로 공부할 때 그 내용을 더 잘 기억한다. 나중에 표시하시고 연관되는 20번 연관되는 형상이나 그림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게 내겐 어려운 일이다. 어떤 형상이나 그림을 떠올리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21번 숙제할 때 혼자서 중얼거리면 도움이 된다. 입으로 중얼중얼하면서 수업하면 도움이 된답니다. 22번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나는 그것에 관한 정보를 듣고 나서 관련 기사를 읽고 마지막으로 직접 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자, 관련 정보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기사를 읽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직접 하는 것을 또 좋아한다. 그런 걸 배울 때 직접 배워야 된다는 얘기죠. 듣고 읽었어도. 23번 나는 다른 것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일부터 완성시키는 것을 좋아한다. 네, 어떤 것을 먼저 완성하고 다른 것을 시작한다. 24번 특별한 성적 관리를 위해서 나는 쓰는 것보다 녹음된 테이프를 보고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녹음된 테이프를 듣는 거죠. 듣고 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자, 쓰는 것보다 녹음 소리를 듣는 걸 더 좋아한다. 25번 나는 지시사항을 읽거나 귀 기울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차라리 바로 시작하는 게 더 낫다. 자, 어떤 거를 읽거나 신중하게 이렇게 듣는 것보다 바로 그냥 행동으로 하는 걸 더 낫다고 합니다. 26번 나는 음악을 틀어놓으면 공부를 더 잘한다.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28번 내가 수업 중에 여기저기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면 더 잘 생각한다. 책상에서 하는 공부는 내게 맞지 않는다. 28번 자, 이제 29번 구체적인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때 나는 손을 많이 사용하고 도대체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지 하며 중얼거린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30번 논문이나 책을 읽기 시작할 때 나는 마지막 부분을 살짝 들여다보는 것을 좋아한다. 31번 나는 잘 적어두지만 그 부분을 전혀 펼쳐보지 않고 읽지도 않는다. 메모는 잘하는데 나중에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32번 나는 책상과 공책은 어질러져 있지만 나는 물건들이 어디에 있는지 안다. 우리 그런 친구들 많죠. 33번 나는 셈을 할 때 손가락을 사용하고 책을 읽을 때 입술을 움직인다. 어떤 말인지 아시죠? 말이면 체크를 해주세요. 자, 여러분. 자, 그럼 34번. 나는 내 일을 교정하는 것을 싫어한다. 누군가 내 일을 다시 수정하라고 얘기하든지 바꾸려고 할 때 말하는 거죠. 35번. 나는 수업 시간에 공상에 잠긴다. 36번. 특별한 성적 관리를 위해서 보고서를 쓰는 것보다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이 낫겠다. 어떤 문서로 보고서 작성하는 것보다 자료를 가지고 차라리 어떤 내가 기획을 해서 계획서를 작성하는 게 낫다는 얘기죠. 자,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보고서는 그냥 자료를 갖다가 정리하는 정도고요. 프로젝트는 내가 기획해서 창의적으로 어떤 일을 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36번까지 다 해결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여기서 지금 칸의 밑에 맨 마지막에 보면 각 그 번호 순서대로
개수를 세어보세요. 몇 개 체크가 됐는지. 그래서 1번에서 12번까지 개수를 쓰시고 13번에서 24번까지 25번에서 36번까지 개수를 세서 각각 이렇게 이 빛란에 적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다 다 기록하시면 1번부터 12번은 여기가 시각적 검사를 하는 라인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 이제 학습 시각을 많이 쓴다는 얘기고요. 다음에 13번부터 24번은 청각, 25번부터 36번은 운동감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약자로 우리가 V는 시각, A는 청각, K는 운동감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점수 차이가 크면 확실하게 어느 한 감각을 많이 활용한다는 거고요. 점수 차이가 비슷하면 전반적으로 다 골고루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학습 스타일은 내가 시각 스타일이냐, 청각 스타일이냐, 운동감각 스타일이냐 그런 유형이 나오기도 하지만 골고루 잘 나오는 친구들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자, 여러분 지금 개수를 다 정리하셨죠? 정리해서 내가 무슨 스타일인지 잘 기억해 두고 계셨다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검사 받으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지금 좌측뇌를 더 활용하는지 우측뇌를 더 활용하는지 아니면 둘 다 비슷하게 쓰고 있는지 자, 결과가 나왔죠. 그리고 내가 시각과 청각, 운동감각 중에 어떤 감각을 더 잘 활용하는지도 여러분 확인해 보셨죠? 그래서 나는 좌뇌를 더 많이 쓰고 시각을 많이 쓴다든지 아니면 운동감각을 많이 쓴다든지 이렇게 아마 정리가 됐을 겁니다. 자기 자신의 지금 검사 결과를 확인하시고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는 것을 잘 듣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화면에 보면 이게 APL 검사라고 그랬습니다. APL 검사. 이거는 아까 우리가 검사 시작하기 전에 성격, 적성 성격 학습 유형 검사라고 그랬죠? 요 A가 적성을 말하는 영어 약자고요. P는 퍼스널리티라고 해서 이건 성격에 대한 약자고, L은 learn, 학습에 대한 약자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검사를 했다는 이야기고요. 아까 우리가 처음 설명했을 때 인지 처리하고 사고 유형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죠. 이게 두 가지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처음 검사한 게 좌뇌하고 우뇌, 그죠? 좌뇌를 주로 많이 쓰는 사람들은 이렇게 순차처리를 합니다. 영어로는 시퀀셜이라고 하죠. 좌뇌, 아까 얘기했죠? 우뇌를 많이 활용하는 사람들은 동시처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비슷하게 양쪽이 비슷하게 한다면 두 가지 다 잘 조화롭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점수 차이가 크다면 동시처리 내지는 순차처리로 구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좌뇌를 많이 하면서 여기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무슨 검사를 했죠? 좌우뇌하고 그다음에 감각을 했었죠. 자, 제일 먼저 좌뇌 제일 위에 보면은 청각, 이 청각과 운동감각을 청각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운동감각이냐, 아니면 운동감각이 높고 청각을 많이 쓰냐, 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없죠? 시각은 여기에 없습니다. 청각과 운동감각이나 청각을 쓰는 좌뇌를 활용하면서 이런 경우는 요 유형이라는 겁니다. 추상적 사고를 하고 순차적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감각을 보인 친구들이 청각을 많이 쓰거나 운동감각을 좌뇌를 쓰면서 나는 좌뇌형이고 운동감각과 청각 둘 중에 하나다. 그러면은 여기 요 세모형입니다. 여기 영어로는 SA형이고. 자, 그 다음에 나는 좌뇌형인데 청각이 청각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나는 운동감각이 아니라 시각이더라.
나는 청각형이고 그 다음에 시각형이다. 네? 자, 이런 경우에는 요 네모형입니다. 네모형.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순착 처리를 하면서 구체적 사고를 하는 친구들입니다. 청각을 많이 활용하고 그 다음에 시각을 쓰는 친구들이 이렇게 SF 네모형인데 순착 처리를 하면서 구체적 사고를 하는 친구들이고요. 자, 나는 운해형이다. 운해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나는 운동 감각이 제일 높았어. 그 다음에 시각이 높았어. 이런 친구들은 바로 요 별형이라고 합니다. 이런 친구들은 추상적 사고도 하고 동시 처리도 하고 있습니다. 인지처리는 추상적 사고가 뭔지는 아시죠? 자, 그 다음으로 내가 운해형인데 나는 시각이 제일 높더라. 난 시각형이더라.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운동하고 청각들이 나오는데 난 시각이 하여간 높았어. 운해형이면서 그런 친구들은 요 동그라미형이라고 합니다. 동그라미형은 동시 처리를 하면서 또 구체적 사고를 생각을 하는 친구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네, 여기에 삼각형형, 네모형, 별형, 동그라미형이 있죠. 영어로는 각자 SA형, SF형, RA형, RF형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특징을 보일까요? 나는 좌내면서 청각 운동을 하는 친구들은 SA형인데 세모형인데 리더십과 목표 중심으로 다루고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좋으며 명예심이 많고 원칙을 중시하는 친구들입니다. 리더십, 친구들을 잘 이끌고 반장도 하고 싶어하고 어떤 목표를 잘 만들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네모형은 보세요. 좌뇌를 주로 쓰면서 청각이 아주 뛰어난 친구들인데 굉장히 성실하고 섬세하고 정교하고 구체적이고 예측 가능하고 수용적인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학교 공부를 잘 따라하고 성적도 좋은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이 SF 네모형들이요. 자, 그 다음에 별형으로 가보세요. 이 별형은 운해를 주로 쓰면서 운동 감각이 좋아요. 운동 감각이 좋고 운동 감각을 주로 많이 쓰면서 운해를 활용하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은 아주 창의적이고 직관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이고 표현력도 좋고요. 동기부여도 좋고 그래서 아주 머리가 좋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많이 생각해낸다든지 창조적인 일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형입니다. 동그라미형은 운해를 쓰면서 시각이 아주 시각 활용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죠. 이 친구들은 굉장히 협동적 인간관계입니다. 그리고 감정이 풍부해서 관대하고 또는 배려심이 좋고요. 기술도 좋고 공감력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사회성이 아주 좋은 친구들입니다. 자, 이렇게 각 세모형, 네모형, 별형, 그 다음에 동그라미형으로 운해와 어떤 감각, 또 좌뇌와 어떤 청각이나 운동 감각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별형인가? 나는 동그라미형인가? 나는 세모형인가? 나는 네모형인가? 좀 감이 오시죠? 물론 이게 좀 100%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점수 차이가 적거나 나는 여긴데 나는 청각이 더 좋았다거나 그렇게 좀 운해면서 청각이 좋다고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 이건 정확하게 수학처럼 나온 답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향이 다 조금씩 다르고 또 생각하는 부분이 달라서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이렇게 비슷하게 나온 친구들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걸 한번 보실까요? 자, 조금 아까 이렇게 세모, 네모, 별형, 동그라미형 나왔습니다. 이 친구들이 과연 어떤 장단점이 있고 여러분 제가 이 수업할 때 얘기했죠. 공부하는 방법 내지는 요 진로 여러분이 과연 무슨 직업을 하면 유리할 것인가 그거를 얘기해 준다고 했죠. 자, 네발달 유형별 진로 적성입니다. 자, 아까 얘기한 세모형 좌뇌형이었죠. 좌뇌 하면서 운동과 청각을 골고루 쓰는 친구들. 자, 이 친구들은 장점이요. 리더십 있어요. 목표를 잘 만들고 목표 중심이고 논리적이고 명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칙을 중요시하고 행동조절 설득력,
추진력이 아주 좋은 친구들이죠. 이렇게 아주 장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뭘까요? 이타심이 좀 부족하고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요. 아주 독자적으로 일 처리를 합니다. 혼자서 일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동심이 다소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약간 자기가 끌고 가려고 하고, 여기 리더십이 좋아서 그렇죠. 자, 이런 친구들은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요? 행정가, 매니저, 그 다음에 감독, 병원, 그 다음에 CEO, 경영자, 정치인, 법률가, 정치하는 사람들, 그 CEO라는 건 기업의 오너죠. 이런 규칙과 체계를 만들어가는 직업 분야가 아주 유능하다고 합니다. 자, 이 세무형들 아주 리더십과 목표 중심적으로 가는, 그리고 논리적이고 원칙 중시하고 설득력 있고요. 그래서 아주 큰 일을 하겠다는 야망이 강한 친구들입니다. 자, 그 다음 내무형을 보세요. 내무형 좌뇌를 하면서 어떤 청각이 우수하다고 했죠. 청각적인 친구였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아주 성실하고 섬세하고 꼼꼼하고 구체적 지시나 사실을 선호를 하고요. 가능한 환경 선호, 그 다음에 수용적 지시에 잘 따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꼼꼼하고 하면서 공부도 잘하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에게도 단점은 있죠. 타인과 공감 능력이 조금 약하죠. 지시에 잘 따르거나 스스로 계획하지, 그렇죠. 지시에는 잘 따라요. 지시에는 선생님이 과제를 내주거나 지시하는 건 잘 따르는데 스스로 계획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변화와 대응 능력, 유연성이 조금 약하다는 얘기죠. 어떤 체계적이고 규칙적인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런 친구들은 어떤 일을 선호할까요?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회계사라고 하죠. 의사, 교사, 컴퓨터 프로그래머, 공무원, 기술자, 이런 규칙과 규범이 있는 분야에서 아주 적합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하시죠? 다음에 우리 우측뇌를 쓰면, 우뇌를 쓰면서 운동 감각이 좋은 친구들이 있었죠. 별형. 아까 얘기했죠. 창의적이고 직관적이고 새로운 개념과 미래에 대해서 많고, 표현력이 우수하고 동기부여를 잘하고, 유연성도 좋고요. 주도적이고 미래지향적이기도 합니다. 자, 이 친구들은 그래도 어쨌든 또 단점이 있어요. 세부 정보를 잘 처리하지를 못합니다. 굉장히 창의적이고 그런데 꼼꼼한 면은 좀 약합니다. 그래서 주의가 산만하고 구조화된 환경에 적응력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틀이 주어지면 그 틀에 맞춰서 활동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아주 자유분방하고 본인이 아주 유연성 있게 본인 뜻대로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죠. 네, 그래서 좀 산만한 편입니다. 자, 이런 친구들은 어떤 일에 좋을까요? 아주 머리가 뛰어나고 직관력이 좋기 때문에 어떤 전략 설계를 한다든지 음악, 배우, 시인, 교수, 행사 기획, 그다음에 프로젝트 매니저 등 불규칙적이지만 창의적인 직업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아주 창의성이 높고 그래서 어떤 예술성을 많이 따지고요. 하지만 어떤 구조화된 틀에 박힌 일은 잘 못한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동그라미형. 아까 우뇌를 많이 쓰면서 그 다음에 시각을 잘 활용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아주 협력을 잘하고 대인관계 기술이 좋고 공감 능력이 좋고 감성이 풍부하다고 했죠. 사회성이 아주 좋은 친구들입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또 그 감정이 너무 풍부하고 좋다 보니까 자신에 대해서 게으르고 소홀하기도 합니다. 또는 주변 정리, 시간 관리를 잘 못하기도 하고 일 마무리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공부를 잘 하지 못하고 학교에 놀러 다니는 친구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다. 자, 이런 친구들은 무슨 일에 적합할까요? 이렇게 막 감성이 좋고 남을 잘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아니까 이런 친구는 상담가, 그 다음에 판매원, 비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고 불규칙적이지만 정서적인 지지자, 그러니까 남을 배려를 잘하죠. 관대하기도 하고요. 그런 지지자 역할을 하는 직업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사회성도 아주 좋은 친구들이고요. 자, 여러분 그러면 내가 세무형인지 내무형인지 별형인지
동그라미인지 잘 봤죠? 그래서 여기에서 물론 단점도 있지만 분명히 여기에 다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점이 나의 장점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장점을 잘 살려서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하고, 그래서 이 직업 분야도 내 적성에 맞는 직업이 이런 것이다 생각하고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서 미래에 대한 꿈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아까 시각과 청각 그리고 운동감각에 관한 우리가 검사를 했었는데, 그 친구들이 과연 그럼 학습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먼저 시각적 학습 친구들 있죠. 시각 능력이 좋은 친구들은 눈으로 보고 어떤 그림을 좋아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교사가 말하는 동안에 집중해서 쳐다보는 것을 잘합니다. 그죠?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선생님이 이야기할 때 선생님 얼굴과 입과 칠판을 계속해서 쳐다보면서 공부를 해야 되고요. 또 이 친구들은 조용한 곳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 시각 능력이 좋은 친구들은 시끄럽거나 아니면 산만한 곳에서는 공부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조용한 곳에서 되도록 공부하시고, 내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 선생님에게 다시 설명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어 카드나 학습장을 만들어서 활용하셔야 돼요. 만들어 갖고 눈으로 보면서 수업 공부를 하시고, 또 중요한 내용은 그림이나 사진, 그렇죠? 그림이나 사진 등을 이용해서 정리하면 자신만의 그 필기법을 잘 갖게 됩니다. 그래서 노트 정리를 잘하는 친구들이기도 합니다. 시각 능력이 좋아져요. 자, 그 다음에 심화 내용이나 보충 내용은 책이나 노트에 적어두고 필요시 확인한다. 그렇죠? 여러분, 이 친구들은 또 노트를 잘합니다. 그래서 이런 책이나 어떤 여러분 자습서에 있는 내용들을 노트에다가 중요한 내용을 다 옮겨 적으면서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공부하기 전에 상세한 나의 목표를 설정해서 해놓고요. 그것을 내 앞에 붙여놓는 거죠. 눈으로 봐야 됩니다. 목표를. 그냥 듣고 그냥 넘어가면 여러분들은 시각적 학습자들은 금방 잊어버리고 신경을 못 씁니다. 특히 눈으로 들어오는 자극에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목표, 그다음에 내가 몇 등 하겠다, 아니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하겠다, 또는 어떤 계획 같은 걸 이렇게 책상 앞에다가 써서 붙여놓는다든지, 아니면 계속 수시로 노트를 기록한다든지 하면 여러분한테 공부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청각 능력이 좋은 친구들, 귀로 듣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죠. 이 친구들 공부 방법은 크게 떠들고 정보를 들으면서 그 친구와 함께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공부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소리내서 책도 읽어야 되고요. 눈으로만 읽으면 공부 안 됩니다. 이 친구들은 소리내서 책을 읽어야 공부가 잘 됩니다. 그리고 교실 수업 내용을 녹음하거나 녹음 테이프에 수업한 내용을 녹음해서 들으면서 공부하면 아주 또 잘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내가 직접 읽어서 녹음해서 다시 들으면 또 공부가 잘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공부하기 전에 상세한 나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큰 소리로 말하면 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듣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필기는 서술형으로 정리하세요. 서술형으로. 그냥 선생님이 말하는 대로 그냥 쭉 적어 나가시는 거. 요약하는 것보다 그냥 서술형으로 정리하는 걸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생각한 것을 다른 말로 다시 써봐야 됩니다. 말로. 내가 생각을 했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고서 말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더 학습 효과가 뛰어난다. 암기할 때도 물론 당연히 말로 하면 더 암기가 잘 됩니다. 아셨죠? 다음부터는 마지막으로는 우리 운동 감각이 좋은 친구들 학습 방법 이야기 드릴게요. 뭔가 기억하려고 스스로 암송하는 동안 주의를 왔다 갔다 하거나 건든다. 이런 친구들은 운동 감각이 좋아서 공부할 때도 움직이면서 공부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면 더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운동 감각을 주로 활용하는 친구들은 움직이면서도 공부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을 때는 대를 깔거나 누워서 공부하고 또는 음악을 틀어놓고 공부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음악 들으면서도 하고 누워서도 하고요. 그리고 만일 고정된 자전거가 있다면 페달을 밟으면서 책을 읽기도 합니다. 이 집에 왜 요즘에 운동기구 있죠? 부모님이 하시는 그 자전거 페달, 그거로 하면서도 공부를 하는 거죠. 책도 읽고요. 그 다음에 공부할 때 필요하다면 자주 쉬어도 되고요. 또 그리고 나서 곧바로 또 공부하고, 적당한 일정 공부 시간은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공부하고 5분 정도 쉬는 겁니다. 우리 그 중학교 우리 친구들 요 쉬는 시간을 보통 우리가 수업 시간이 45분이지만요.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적당한 시간은 25분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만 25분 정도 하고 5분 쉬고 25분 하고 5분 쉬고 하는 공부 방법을 하면 훨씬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자, 어떤 정보를 기억하려고 할 때 눈을 감고 책상이나 카페 위에서 손가락으로 그 정보를 호응해 써본다. 자, 운동감각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운동감각이. 그러면 이렇게 나는 뭐 어떻다 하고서 손으로 써가면서 공부하는 거죠. 네, 그러면 잘 떠오르기도 하고 기억도 잘합니다. 마치 그걸 하듯이 머릿속으로 그 단어를 그려보는 거죠. 그 다음에 손으로 밑줄을 그으며 읽는다. 그 책을 읽을 때 항상 손으로 밑줄을 쭉쭉 그으면서 읽으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학습 자료도 직접 다 만드는 거죠. 그래서 몸을 많이 쓰는 겁니다. 우리 운동 감각이 좋은 친구들은 공부할 때 가만히 앉아서 눈과 귀로만 하면 효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몸을 활용하는 겁니다. 뭐 걸으면서도 하고 이렇게 손으로 쓰기도 하고 아니면 운동하면서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훨씬 좋은 효과를 발휘한다는 걸 선생님께서는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그 두뇌, 뇌의 활용, 좌뇌 우뇌화, 그리고 감각, 시각, 청각, 감각의 활용 검사에 대해서 그 검사 결과와 지금 그 전체적인 해석과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적성하고 성격, 학습 유형 검사 결과가 여러분이 생각했던 거하고 잘 맞는다고 생각하나요? 네. 그리고 선생님이 해석해준 내용들하고 그 본인들의 생활 태도나 생각,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공부 유형들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나요? 위의 검사 결과상 그 좌우뇌가 비슷하게 잘 발달되고 모두 잘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감각도 시각, 청각, 운동감각 모두 비슷하게 잘 발달되었거나 모두 조금 약하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본인이 어떤 유형이든 다 적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한쪽으로 치우치는 학생들도 있죠. 하지만 분명히 장점은 장점대로 아까 이야기했죠. 다 잘 활용할 수 있고 약한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서 발전하게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안 된다고 그냥 방치만 하면 평생 그 약점들이 자신의 약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각 유형에 따라 그 공부 방법과 또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대로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게 있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해보고 자신에게 잘 맞는 방법이 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결과대로 가도 되고 이 결과하고 내가 원하는 거하고 다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오늘 여러분하고 학습 유형 검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좀 더 잘 이해가 되죠? 그리고 공부 방법도 유형별로 어떻게 해야 할지도 좀 알게 됐을 거고요. 이 검사 결과와 공부 방법들이 앞으로 여러분이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오늘 공부도 잘하고 성적도 쑥쑥 오르는 학생이 되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이 자기주도 학습 관련된 전략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했습니다.